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게 저희들이 이제 소유 부동산을 매매를 하다 보면 매매가 상당히 용이하지 못한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한 물건이라고 압류나 가압류나 뭐 경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고, 혹은 이 소유자들이 이 다수이다 보면 이게 매매가 상당히 힘들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종종 땅이라고 하죠. 종종 땅인 경우도 있고, 이제 종교용지로 해가지고서 총유로 되어 있는 것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이 동의를 받게 되면은 이게 뭐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고 배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하여튼 이해 당사자가 많으면 뭐가 잘 안 돼요. 저희들도 진행을 하다 보면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 한 두 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매매가 상당히 수월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시간에는 이 등기부 등본 보면서 한번 참조할 거는 등기 원인과 접수 날짜가 이제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상속이거든요. 상속이라는 거는 이미 하나 이제 우리 선대에서 받았던 것들을 후손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후손들한테 다 상속을 줘야 됩니다. 근데 뭐 노인분이 병원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르신이 아픈데 누군가 하나가 총대를 메고 이거 살아생전에 어떻게 빨리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껄끄럽거든요. 제 나이쯤 되니까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안 해야 될까? 저희들이 이제 물건을 접수하다 보면 매매가 수월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사례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갑구죠.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일부는 이제 소유권 외에 있는 사항들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다 떼야 되고, 물건에 관한 것들은 다 공시가 되는 겁니다. 이건 개인정보하고 뭐하고 유출이 아닙니다. 물건들은 공시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아,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거라라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 공시를 하잖아요. 그건 법적으로 정해있듯이 물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타인적인 무슨 소유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이건 공시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누구나 다 띄워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 개인정보 이런 거 관계 없는 겁니다. 이런 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물건을 접수받은 것 중에서 요건 좀 복잡하다, 매매가 좀 힘들다라고 해서 좋은 사례였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유자가 있고 여기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주민번호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뒤에 땅땅땅땅 해가지고 뒤에는 다 날라오죠. 이런 게 대다수의 요즘 최근 한 20년 내에 진 것들은 다 이렇게 작성이 돼 있는데 아주 오래된 것들은 이렇게 소유권에 주민번호가 안 나와 있어요. 자, 보면 갑구에 보면은 접수가 있고 등기 원인이 있잖아요. 등기 원인이 1971년도 상속 이렇게 하게 돼 있고, 소유권 이전은 2005년도에 됐어요. 2005년도. 이 말뜻이 뭐냐면 이 소유자인 백덕진이라는 분이 71년도에 돌아가셨고, 등기를 그의 후손들이 2005년도나 돼서 법적인 문제하고 후손들이 다 동의를 해서 이렇게 상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원인은 1971년 상속.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분이, 소유자분이 7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자손들끼리 합의를 보지 못해서 상속을 못한 경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접수 날짜하고 등기 원인 날짜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5년이 지난 뒤에서나 해결이 돼서 이 후손들한테 다 안분이 자기 상속을 받았다라는 경우죠. 여기 보면 미합중국, 이게 후손 중에 하나가 미합중국 뭐 이렇게 있잖아요. 외국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못 받아요. 그리고 여기 맨 끝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등기에 맨 끝에 보면 이렇게 요약표로 되어 있는데, 요약표로 이게 총 16명이더라고요. 이 16명의 동의를 받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매매 물건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도 매매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죠. 이게 뭐 내놓으신 분들은 동의서도 다 받고 자기들이 뭐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중개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매매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데 자, 매매하기가 힘들다.
매매하기가 힘들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 중개인들이나 이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이걸 한번 고려해요. 어렵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면 대부분 토지 가격이 아주 저가로 이렇게 이해당사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가로 급매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상속세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한테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서 뭔가를 이렇게 재산을 받잖아요. 근데 상속세를 내셔야 되고 취등록세도 내셔야 돼요. 갑자기 돌아가시면 후손 중에서 이렇게 16명이 있으면 어떤 분들은 형편이 돼서 상속세도 내시고 자기 지분만큼 취등록세도 낼 수 있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1200만 원 정도 각 개인 내가 따져보니까 한 1200만 원 쪽의 상속세와 취등록세를 내시고 이 등기를 쳐갔어요. 25년이 지난 후에서야. 그때부터 매매가 가능한데 자 2005년도에 이 사람들이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취득세는 이게 토지입니다. 거의 100이면 100. 그때의 시세대로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상속세가 과다하거든요. 취등록세도 그만큼 과다해지고. 그러니까 거의 99%는 공시지가대로 취득 원가가 됩니다. 취득가액이. 그 다음에 이거를 팔려니 시세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또 다른 양도세를 내셔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금은 반이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평당 10,000원인 거를 시세가 100만 원이 되는 것까지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100만 원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에서 99만 원을 뺀 거의 100만 원 격차가 나죠. 50만 원 정도를 양도세로 내세요. 그래서 팔아본들 큰 그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가로 매도를 원하시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매매가 사실 힘들지만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돈이 있으신 분들은 종종 땅이나 아니면 급하게 아주 해결이 늦게 된 거, 등기부 등본을 보면 그 히스토리를 알 수 있고 그 집안의 풍지평파를 볼 수도 있고 그 소유자의 성격을 읽을 수 있다고 제가 누차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와중에 저희들이 좀 찍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물건을 보시고 아, 이해당사자들이 많겠구나. 상속을 늦게 받았네. 이게 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취득 원가는 공시지가다. 공시지가는 시세의 반일 것이다. 지금 팔은들 시세대로 판들 그분들이 협의를 해봐야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 가격은 못 받겠다. 그래서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과감하게 사셔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지금 또 물론 대한민국이 고속 경제 성장을 했었을 때 당시에는 땅값이나 집가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은 사실 그렇게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오르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급매로 항상 매도인이 급해야 액션을 취하거든요. 이런 물건들은 평상시에 조금 작은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잘 분석을 해서 잡아두시는 게 후대를 위해서 혹은 제가 살아생전에 좋은 결과를 내줄 수 있는 땅입니다. 오늘은 등기하고 이해당사자가 많은 상속 같은 경우 매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등기 원인하고 접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통상적으로 같은데 이게 상이한 경우에는 한 달, 두 달이 대부분 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적으로 20몇 년이 지난 뒤에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땅들을 유심히 보시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이게 등기 접수 날짜하고 등기 원인 날짜가 다른 이유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유분들의 가정 형편, 상태, 그런 상태를 보십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찍으셔가지고서 투자를 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